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장수 국가에 속합니다. 이제 건강 백사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건강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건강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요즘에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이셨고요. 현재 건강 전도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홍렬 박사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프로에 참여해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우리 JBS 공감방송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감이 형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건강의 비결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제가 아까 모두에 소개할 때 전직 마라톤 선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라톤 선수이셨는데 지금 뭐 건강 전도사다. 마라톤 선수. 전직 마라톤 선수 맞으세요? 네, 제가 이제 마라톤 국가대표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네, 운동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많은 부상에 또 시달렸고요. 예. 또 1980년대 우리나라 스포츠약이나 운동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뭐 재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또 운동 치료 공부하게 됐고 또 이 운동 치료를 통해서 많은 우리 국민한테 희망을 주고 있고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마라톤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 우리 체육인 국가대표 출신으로서는 뭐랄까 학구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운동 치료에 굉장한 또 공부를 하셔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대부분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데 정말 선한 영향을 주시려고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역대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이 네. 박사가 돼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다든가 운동 치료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운동 치료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한 창시자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뭐랄까 척추관절 병원에서 스포츠의학 또 센터장으로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제가 이제 7년 전까지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스포츠의학 센터장, 네, 부원장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예. 사실 척추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한 번쯤은 아파보는 게 척추입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수술을 하고 시술한 사람이 완치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환자들이 시술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했고요. 또 어차피 허리 뼈를 싸고 있는 속근육이 문제거든요. 허리는요. 그래서 이 근육을 어떻게 약해진 것을 정상으로 돌리느냐라는 것을 계속 연구해서 병원서 접목했더니 사실은 병원서는 안 좋아하죠. 환자가 오래 와야 되는데 네, 뭐 한두 번만 만나면 안 오니까 거의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똑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본인도 불편하고 가족 모두가 불편하고 말 그대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허리 아프신 분 중에 야, 내가 손목이 아팠으면 손목을 잘라버리기라도 했을 텐데 허리 아픈 건 허리를 자를 수도 없고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박사님이 치료하신 분들 중에 좀 많이 나았다든지 개선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자가 굉장히 많죠. 네, 엄청 많이 많습니다. 일단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술 몇 번 한 사람이 그대로 따라했더니 완치됐다라고 뭐 방송국에 제보한다든가 저한테도 감사의 사례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또 이미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상당히 힘들다 하는 사람도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좀 도움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말기 환자라는 것은 하얀 척수신경 그 관이 내려오거든요. MRI를 보면은 그게 한 70% 이상 누르면 이제 말기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70에서 90%가 눌려도 거의 한 달 안에 거의 정상으로 돌리는 경우가 제가 많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 시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건강함을 더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사님의 활약상을 우리 사진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사진 준비됐으면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마라톤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어떤 사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84년도 동아 마라톤에서 10년 만에 마의 15분 때 2시간 네. 14분 59초로 기록을 내는 순간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또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역시 마라톤 1등의 순간일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1983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해밀턴 세계 마라톤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대회에서 제가 1위를 하는 그런 순간. 그러시고 정말 전적이 화려하십니다. 예, 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자, 태교 워킹이다. 이건 또 무슨 책일까요? 네, 임산부의 태교 워킹이 예. 다른 태교한 것보다 예. 태교 워킹을 통해서 태아나 예. 또 산모가 건강해질 확률은 5배, 10배가 높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태교 워킹을 책을 출간했고 이게 지금 히트쳐서 중국 외국으로 좀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걸음마 단계인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엄마가 하면은 애도 똑같이 엄마가.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건 또 방송에 나오셔서 계속 활동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올바른 걷기를 한다든가 허리 디스크를 운동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방송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 걷기 박사 이용렬의 건강 워킹. 이것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사서 봤지만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이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제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마사이들의 걸음을 흉내를 냈고 또 마사이가 걷는 얘기를 하다가 또 마사이 신발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사이 신발을 신으면 건강에 해치기 때문에 제가 마사이 워킹법을 얻다라는 책을 제가 표기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자, 그렇군요. 마사이. 자, 내 몸을 살리는 생생 건강 관리. 네, 이건 이제 강의를 제가 요즘 자주 다니는데 예. 강의 제목입니다. 내 몸 살리는 생생 건강 관리에는 예. 운동을 통해서 웬만한 병들 예. 이것을 스스로가 치료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박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고 내 몸 정말 그야말로 살리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좀 짧게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예. 사실 이 치료라든가 운동이라는 것은 실기 아니겠습니까? 예.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자를 운동으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네.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장으로 이동해서 우리 박사님의 명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치료의 필요성이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운동 치료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환자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서 6개월 고대경대 큰 대학병원에서 만 2년 동안 입원 치료했습니다. 약물 치료 모든 치료는 다 해봤지만은 의사는 가능성이 없다. 원인도 모르겠다 해서 쫓겨난 환자예요.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은 배꼽 아래쪽에는 중초와 말초신경이 다 죽어서 감각도 없고 뼈와 가죽밖에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여름에 병원에서 저를 만났는데 춥다고 손도 안 씻고 있어요.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3일 만에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2주 만에 목발 잡고 컸습니다. 이 사람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저를 통해서 운동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교수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최근에는 2008년도 8월달 다리가 갑자기 기계 빠지고 근육이 말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대병원에서 한 4개월 정도 검사받고 했지만 병명이 안 나와서 2009년도 1월달에 세브란스 병원 추천해서 기계과에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MRI 찍고 근육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거기에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 있다가 운동치료병 우리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왔습니다. 운동치료실에 와서 이용렬 박사 만났죠? 예, 처음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희망이 생겼나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이 가능성 없다 하니까요? 그런 거 있지만 솔직히 지금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신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치료 받기 시작해서 3, 4일 만에 그 왼쪽 다리가 전혀 안 움직였었죠, 처음에는. 예, 근데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본인이. 예. 지금 며칠 됐죠? 지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3일 전보다 지금 더 많이 움직입니까, 왼쪽 다리가? 네, 잠깐지에 알이 없었는데 근육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일자 비슷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잠깐지에 근육이 조금 생겼어요. 굵어졌다고 얘기하죠. 네. 그럼 결론은 다리 반대의 움직임도 더 커졌다는 거네요. 예, 많이 좋아졌죠. 다리도 많이 움직이고 또 이렇게 기계가 안 움직이던 다리가 조금씩은 움직이니까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처럼 열흘 만에 말랐던 다리가 다시 근육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슬링이라 가지고 천장에다가 줄만 매달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처럼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도 완전히 멈췄는데 다시 살아나서 스스로가 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소변 장애였어요. 배꼽 아래쪽엔 신경이 다 죽었는데 다시 신경이 살아나서 힙,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자, 이처럼 운동 효과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약 80%는 사망하기 전에 한 번쯤은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가 하면은 척추 전문병원 가서 시술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치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프로는 아주 유명한 프로인데 아틀라스라는 프로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고 이한모 이 의사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인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명의입니다, 명의.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나 MRI 등 검사도 하지 말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 말을 이어서 들어보니까 MRI는 흐릿하고 매우 부정확할 수 있는데 현미경이나 내시경은 아주 화려하게 깨끗하게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허리 아프면 한의원 가서 낫은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전문병원 가서 시술과 수술에서도 낫은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를 찌르지 않은 환자에 의해서 찌르면 한의원 가서 침을 찌르든 척추병원 가서 주사를 찌르든 찌르게 되면은 2.5배가 디스크 내부가 변성이 된다. 2배 반이 낫는 게 아니라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정리를. 디스크는 자연 상태로 보존하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대한민국 척추 분야의 명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정리하냐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뼈를 쌓고 있는 속근육, 코호 근육을 강화시켜라.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디스크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급성은 10명 중에 1명꼴이에요. 멀쩡하다는 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걸 들다 보면 욱 하고 디스크가 터져나가서 갑자기 터진 디스크는 급성인데, 이렇게 허리가 갑자기 아픈 환자는 실질적으로 4, 5일만 누워있으면 서서히 움직이고 일주일만 되면 서서히 소일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만 되면 정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원래 가만히 쉬면 낫는 것이 바로 급성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만성이라는 것이죠. 만성 환자가 침을 맞거나 시술한다고 해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풍선이라는 것은 바람을 집어넣으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다시 수축돼요. 그럼 급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요 자그마한 풍선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풍선을 불어요. 바람을 집어넣어. 후 집어넣어. 5초 만에 바람을 넣었다가 갑자기 빼면 약간만 늘어나 있어요. 이걸 4, 5일만 냅두면 원래 사이즈만큼 수축됩니다. 이게 바로 급성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은 5초 동안 바람을 불었지만 금방 빼지 않고 몇 시간 뒤에 바람을 빼면 풍선이 많이 늘어져 있어요. 이건 수축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동기, 연구를 할 동기는 바로 디스크 말기 환자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선수 때는 허리가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쌀을 80kg 져도 허리가 끄떡없었는데 운동을 은퇴하고 나서는 아예 달리기를 하지 않았더니 1년 만에 몸무게가 95kg를 불었어요. 그리고 자세가 나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우리우리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머리를 감으려고 허리를 굽혀서 피는 순간 푹 주저앉아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이게 삼성의료원에 실려갔는데 1998년 7월 26일 날 MRI를 찍었더니 이처럼 다 터졌다.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하얀 신경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덩어리를 짜개고 요거를 끌어내서 이 신경 다발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치되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완치는 안 된다. 좋아질 뿐이다. 좋아진 수치가 얼마나 되나요? 했더니 애매모호하게 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 선수를 하면서 무릎 연골을 많이 다쳤습니다. 계속 탕탕탕 내리치니까. 그래서 선진국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이 운동치료를 공부하게 됐는데 허리 아픈 부분을 허리를 돌려서 움직이니까 일주일 만에 많이 호전됐고 2주 만에 다시 달릴 수만큼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이건 언제 거냐? 이거는 제가 근무했던 척추병원인데 2011년 4월 29일 날 찍어보니까 이처럼 쑥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봅시오. 다 터진 덩어리가.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 침을 맞은 것도 아니고 파스 붙인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방송에 출연하면 좋아진 사례를 보여줍니다. 저는 거의 완치된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신경이 거의 90% 가까이 눌려서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병원, 선병원, 우리병원, 그리고 허리사랑병원 4군데를 갔지만은 수술비를 800만 원, 1000만 원씩
요구했대요. 완치가 되느냐? 안 된다. 좋아질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을 뛰쳐나와서 저를 2시간 만나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신경이 다 눌려서 걷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전화 온 내용이 박사님 나 지금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걷고 있어요. 아직 저리긴 하지만은 배운 대로 열심히 하세요. 분명히 한 달 안에 완치가 될 겁니다. 이때 제가 다큐멘터리 희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녹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PD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이 환자를 출연시켰어요. 한번 보시죠. 맞춤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열심히 합니다. 신경이 눌려가지고 거의 한 85에서 90% 눌렸기 때문에 이게 터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픈 분을 위해 운동법을 알려주는 이훈현 씨. 1:1 맞춤 운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리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통증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움직임이 더 좋아져요. 자,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완치 판결 받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에서 PD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보자가 많습니다. 이용열 박사를 만나서 강의를 들었더니 그대로 했더니 낫더라. 1:1로 배웠더니 낫더라 라는 제보가 있어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터진 디스크 환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했는데 아까 그 환자입니다. 이거는 대전에 있는 허리사랑병원이에요. 이 병원에 이 PD가 그 환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병원에 와서 이 사람이 진료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여기서 MRI 찍고 수술하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치료받고 왔어요? 아니,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낫다고 제보를 했으니까 다시 그 장비로 MRI를 찍어보시고 진료를 해주세요. 치료비는 방송국에서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해서 전국에 내보낼 겁니다. 해서 촬영이 된 겁니다. 시의자팀은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아 이만희 씨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다른 걷기 자세가 디스크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었을까? 현재 환자의 상태는 신경학적 검사, 또 이학적 검사를 보면 지금은 증상이 거의 완화되는 상태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 보십시오. 말기 환자를 지금은 거의 다 완화된 상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 자막을 띄울 수 있다면 이것은 거의 완치된 겁니다.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했다고 해서 이런 용어나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운동치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 도와달라. 나름대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뼈는 척추뼈는 3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디스크 관절이 들어있는 것은 23개, 24개 그렇습니다. 목뼈, 경추 1번, 2번이 붙어있는 사람은 23개의 디스크가 있고 떨어져 있으면 24개의 디스크가 있는 것이죠. 뼈 사이의 디스크라는 것은 말랑말랑합니다. 이 디스크는 섬유륜과 수액을 했는데 우리가 호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빵. 자, 겉에 하얀한 밀가루는 섬유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밀가루 속에 있는 팥 액기스는 수액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에서 아랫뼈가 떠받치고 위에서 누른다면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진다는 것은 옆으로 빠져나가야만이 납작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거나 달리다 보면은 계속 충격을 가야 하기 때문에 23개, 24개의 디스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서 뇌에서는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밀가루 겉에가 실금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판물이 흘러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섬유론의 실금이 가면서 수액이 빠져나와서 디스크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하얀하게 까맣게 변해요. 이 디스크는 신경이었기 때문에 까맣게 병들었다, 변해서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허리 아픈 사람이 앉아있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일어나면 조금 완화됩니다. 그런데 누워있으면 많이 편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다는 것은 뼈와 뼈 사이가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아랫뼈가 누르고 떠받치고 위에서 누를 때는 자기 몸무게 100kg이다. 그러면 100kg의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았거나 다리를 꼬거나 상체를 앞으로 굽히면은 앞쪽 뼈 마디가 좁아지면서 뒤쪽 열린 쪽으로 세게 밉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약 10도 정도만 숙이게 되면은 뒤로 미는 압력이 140kg, 140%에 눌립니다. 그런데 누워있으면 약 25kg, 25%밖에 압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아래 풍선이 있습니다. 자, 100kg 누르니까 결론은 반이 납작해졌어요. 야, 힘 빼라. 25kg만 힘 줘봐라.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내려갔다는 것은 옆으로 빠져나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다시 복귀가 됐다는 것은 빠져나온 게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이 누워있으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있어서 좋아졌다는 것은 치료가 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근육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육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쉬어서 근육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근육이 늘어지면서 결론은 디스크를 누르고 있는데, 쉬면 더 약해지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타이어가 오랫동안 지나면은 고무 성분이 약해집니다. 사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차체 무게가 있고 사람이 속에 타고 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죠. 왜 튀어나와요? 약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앉아있거나 서 있게 되면은 이 위에서 계속 누르니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과 이렇게 타이어가 튀어나온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찢고 요거를 끌어낸 다음에 다시 떼웠어요. 다시 압력을 넣으면 그만큼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찢고 튀어나온 값을 끌어내고 다시 꼬맸어요. 그냥 놔두면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처럼 복대나 보조기를 꽉 조여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왜 튀어나왔어요? 고무 성분이 얇아서 튀어나왔고, 디스크 왜 튀어나왔어요? 속근육이 얇아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쇠 갑옷처럼 꽉 점점점 조여버리면은 쑥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거 놓으면은 다시 또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걸 차지 않으면 100%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걸 하고 있지만은 과연 도움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새 걸로 바꾸면 되지만은 사람의 근육이라는 것은 남의 근육을, 젊은 근육을 강한 근육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미 약해져 있는 근육을 내 스스로가 운동을 통해서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강하게 만들면은 아주 질기고 튼튼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팔의 근육이 허리 근육인데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무겁지도 않고 뻐근하지도 않아요. 근육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5kg 아령을 들었더니 약간 무거워, 약간 무겁다, 약간 뻐근하다, 약간만 근육이 생깁니다. 이번엔 10kg. 이야, 많이 무겁다. 이야, 많이 뻐근하다라는 것은 많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허리 아픈 사람이 앉았거나 서서 상체를 꺾고 비틀다 보면은 머리와 상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게 되고 약해진 근육과 인대가 강화됩니다.
허리를 돌리는 것을 뻐근하다는 것을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kg 아령을 들고 팔꿈치를 꺾으니까 근육이 수축하면서 뻐근해요. 이 뻐근한 것은 뼈를 싸고 있는 약해진 근육과 인대가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관절을 꺾을 때 뻐근하다는 것은 근육 속에 병든 세포가 다시 건강한 세포로 바뀔 때가 뻐근한 거예요. 따라서 약 뻐근하다, 약 뻐근하다, 약 뻐근하다 20번을 했더니 그 다음날 더 뻐근해. 이건 호전 반응입니다. 참고 이틀째, 3일째, 4일째가 되면은 뻐근함이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만 되면 뻐근함이 웬만하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약해진 근육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잘 걸어야 오래 삽니다. 한쪽 발 26개 관절마디를 누가 많이 꺾거나 비틀거나 저항과 충격을 적절히 주느냐가 관건이죠. 사람이 평지를 걸을 때 이처럼 착지해서 몸이 수직이 되면은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 중간 안쪽에 긴 장치가치가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발가락 관절이 꺾일 때 이 측면 하치가 또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발목이나 손목이나 구조가 똑같아요. 손목도 앞에만 움직이면 안 돼요. 옆에도 움직이고 빙빙빙 돌아야 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지를 하면 발목이 휙 돌아가요. 왜 휙 돌아갈까요? 자,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안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지면서 뼈의 관절이 무너지니까 발목이 휙 뇌회전하는 겁니다. 발목은 앞뒤 좌우 빙빙빙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발가락 관절, 족지 관절을 많이 꺾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챙기는 방법입니다. 족지 관절을 누가 많이 꺾느냐가 건강의 포인트입니다. 발가락 관절을 많이 꺾는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보폭이 크면 뒤에서 많이 꺾였고, 경사진 언덕으로 올라가도 많이 꺾였고, 높이 뛰어올라도 많이 꺾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비건강자, 몸이 많이 병든 사람은 보폭이 작으니까 발가락이나 팔목이나 모든 관절이 조금밖에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바로 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닐 때 신발을 신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끝은 끝났는데 삐쭉 나온 헛치수, 이 헛치수가 길면 길수록 빨리 걷기도 힘들고 빨리 달리기도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착지에서 발가락 족지 관절이 이렇게처럼 꺾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가락 관절이 꺾일 때 실질적으로 발가락 관절이 꺾여야 되는데 헛치수가 이 신발 아웃솔이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전체 체중의 100%로 꺾은다면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인대가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길이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절반 이상을 이 신발 헛치수가 근력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은 항상 신고 걸을 때 이처럼 여기가 잘 꺾이는 신발, 앞꿈치가 잘 꺾이는 신발을 신어야 내 발가락이 꺾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발가락에 관계된 여러 가지 조직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때 유명했던 일명 마사이 신발입니다. 마사이 신발. 마사이들이 걷는 흉내를 내면서 나타난 신발이었어요. 앞뒤가 들려있는 신발. 이 신발은 원래가 의류 보조기로 나왔던 신발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판매가 되지 않자 마케팅을 변칙을 쓴 거죠. 마케팅을 어떻게 했느냐. 이 신발을 신게 되면 마사이처럼 맨발로 걷는 것처럼 많은 효과를 준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방송 출연하면서 얘기했더니 모 방송국 기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무슨 근거로 마사이 신발을 신으면은 발가락이나 발목이 꺾어지지도 않고 비틀어지지도 않고 저항과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걷기를 잘하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선수만 20년 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고 달려보니까 신고 빨리 걸어보니까 발가락의 꺾임이 최소화되고 발목의 꺾임이 최소화됩니다. 내가 걸을 때 부폭이 작다는 것은 발가락이나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의 꺾어짐이 최소화. 크다는 것은 많이 꺾어지고 비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절은 많이 꺾어지고 비틀어질 때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인데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뒤가 둥근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이처럼 발목이나 발가락이 꺾어짐이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꺾어요. 이건 짝퉁이에요. 10,000원짜리입니다. 기능도 없습니다. 이 신발이 등장하기 전에 마사이들이 걸을 때 효과를 낸다 연출 많이 했죠. 잘못된 정보를 제가 수정하려고 책을 냈습니다. 걷기 박사 이용렬의 건강학기 보면은 마사이 워킹법은 없다라고 제가 표기해서 첫 페이지부터 정확하게 수록해 나갔어요. 다 잠재웠어요.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걸을 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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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타닥 뒤꿈자꿈칩니다. 이게 타닥 타닥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맨발의 충격 분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꿈자꿈 충격을 받고 있고 신발도 뒤 앞 충격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명 마사이 신발을 갖다가 임상 실험했더니 다른 신발들은 충격과 저항을 받고 자기네 신발은 충격과 저항을 받지 않는다. 푹신푹신해도 좋다라고 광고를 엄청 했습니다. 이 푹신푹신한 신발은 내 뼈가 다 병들입니다. 걸을 때마다 적절하게 충격을 탕탕탕 받아야 뼈의 골밀도가 높아져서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예방이 된다가 치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렁물렁야 푹신푹신해 이런 신발들은 결론은 내 뼈만 죽는 게 아니라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다가 교정구 치면은 이렇게 발등을 떠받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옵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발바닥에다가 떠받치면은 아치를 형성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차고 누르면 평발은 아치가 형성이 돼요. 그렇지만은 빼낸 순간 다시 평발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게 왜 태어났느냐? 이거는 원래가 태어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발뼈 등에 보면은 이런 데 뼈가 금이 갔다, 깁스해라, 나는 기스 싫다 했을 때는 이거를 대면은 발등이 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정, 고정, 깁스한 것처럼 딱 붙들어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보조기고요. 이거를 신으면은 발목이 11자로 간다. 이걸 대면은 발목이 11자로 간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발목은 항상 꺾어지고 비틀어집니다. 이처럼 아치가 내려가니까 분명히 발목이 휙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거를 대면 11자로 간다. 11자로 가면 좋다라고 했는데 되게 나쁜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발을 다 죽이는 행위예요. 발목, 손목 구조가 비슷해요. 앞뒤로만 계속해 보세요. 몇 달 지나면 옆으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기능이 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걸을 때 무릎이 아파서 호소를 많이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걸을 때 무릎 관절을
쭉쭉 피면 그렇습니다. 내가 발을 갖다가 옮겨서 앞에서 착지할 때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의 관절 각도는 쭉 펴서 180도가 아니라 약간 굽힙니다. 그래서 165에서 170도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굽혀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해주게 돼 있어요. 흡수. 그래서 관절에 손상이 오지 않습니다. 또 흡수한 만큼 관절이 움직인 만큼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인데는 더 강화되겠죠. 무릎을 절대로 펴서 착지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 방송을 보다가 이 무슨 안모 교수인지 나와가지고 산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특히 내려갈 때는 무릎을 펴라. 이거는 반월상력으로 다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경사가 몇 도예요? 40도 됐죠? 뒤꿈치를 붙여서 무릎을 펴고 손을 힘차게 흔들면은 무안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자, 뒤꿈치가 닿고 앞꿈치 경사가 높다 보면은 발목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을 쭉 피면은 무릎이 뒤로 확 제껴지면서 뒤쪽에 있는 십자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고 앞쪽에 뼈 사이는 좁아지니까 반월상영호를 자꾸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갈 때 손을 넘차게 흔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힘차게 흔든다는 것은 잠시 아주 가까운 거리는 가능하지만은 과도하게 반복해서 힘차게 흔들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많은 거리를 갈 수 없고 쓰지 않던 관절의 가동 범위를 흔들다 보면은 관절을 싸고 있는 약해진 근육인데는 점점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통증이 반복되면 부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산에 오르면 효과가 없음. 이거는 웃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약 15도 미만의 경사에서는 무조건 되고 뒤꿈치가 먼저 닿고 앞꿈치를 밉니다. 그런데 약 20도 이상의 경사에서는 걷거나 달릴 때 뒤꿈치를 닿지 않는 것이 과학이에요. 닿지 않고 걸어야만이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의 모든 관절마디의 근육과 인대는 강해지고 더 많은 거리를 걷거나 달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많겠죠. 제가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고 운동치료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강의와 방송을 통해서 과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고 또 마치 제가 마사이족처럼 굉장히 100년, 200년 동안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한 번으로 듣고 끝날 내용이 아니라 계속 코칭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더 챙기고 뭐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이 허리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허리에 관련된 운동법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서 좋은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데 아마 공약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허리 자가 치료하는 운동 치료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16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강사니까 예, 뭐 기업체든 어디든 예, 이제 많은 사람한테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비법, 예, 과학을 좀 알려주고 싶고요. 예,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예,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높이는 예. 그런 올바른 운동 치료 방법들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내 건강을 이렇게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이홍렬 박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건강 지킴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